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은 모듈 트랜스포터 테스트 운행을 거친 뒤 내일에는 세월호를 육상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로 하중 시험은 계속 하기로 하되 오늘 중에 오후 1시까지 세월호를 종방향으로 틀어서 접안을 하겠다라는 해수부의 속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세월호를 7일까지 육상으로 완전히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세월호의 변호사로 활약을 해오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세월호 선체조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철조 단장께서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면 오후 1시까지 세월호를 종방향으로 틀어서 접안을 하겠다. 일단 접안은 네.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일종 무슨 시도는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모듈 트랜스포터로 옮기려면은 네. 지금은 이제 횡방향으로 접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종방향으로 접안을 하는 거라서 네. 트랜스포터 테스트 운영이 끝나면 네.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준비는 해두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네네. 90도 틀어서 세로로 옮긴 다음에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육상으로 거치하는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횡방향을 종으로 돌리는 것을 오늘 오후 1시까지 한다. 요거까지만 네네. 밝힌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 7일까지 내일 모레인데요. 7일까지 육상 거치를 완수한다. 이런 입장을 해수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될까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약간 좀 혼선이 좀 있어요.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약간이 아니라. 혼선이 상당히 좀 뭐 많다고 네. 하면 많을 수 있는데 지금 예예예. 모듈 트랜스포터가 지금 견딜 수 있는 무게가 한 대당 대략 한 2-30톤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세월호의 무게에 대해서 네. 선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하고 해수부가 발표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선체조사위원회는 한 1,130톤 정도 모듈 음. 트랜스포터가 견딜 수 있는 무게 보다 좀 많다. 많이 네.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해수부는 대략 한 460톤 정도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이 무게 차이 때문에 네. 기존에 인제 모듈 트랜스포터로 가능한 거냐, 기존에 음.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에다가 몇 대를 더 추가하면 한 24대 정도를 더 추가하면 된다는 해수부의 입장하고 네. 아예 좀 더 많이 추가하든지 음음. 아니면은 모듈 트랜스포터 종류 자체를 좀 더 음. 크고 강력한 트랜스포터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예.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작업이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그 시험 음. 테스팅을 거치면서 좀 이루어지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원님 바로 말씀 주신 그 대목을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네. 인제 이 이동식 그러니까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게 일단 지금은 반잠수식 그 선박에 세월호가 거치가 돼 있어서 들어온 상황인데 이것을 네. 육상으로 옮겨서 선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잠수식 선박에 네네. 계속 실어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예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하는 기기가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건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세월호의 추정 무게가 해수부 따로 선체조사위 따로입니다. 네. 해수부는 13,460톤이라고 하고 있고 네. 선체조사위는 14,592톤이다. 이게 각각 네네. 근데 한 배를 놓고 예. 이게 둘 다 공공기관인데 말이죠. 예. 이렇게 각각 다른 무게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저희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려오신 가족분들을 비롯해서 국민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거죠. 가족들이 제일 혼란스러운 걱정입니다. 건데 가족들이. 예.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측정 방법이라든지 또는 네. 측정할 때 인제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무게 정확히 그러니까 저울에 대고 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그렇겠죠. 예. 고려 지점을 넣고 인제 예. 산식을 이용해서 추출해내는 값인데 예. 그런 어떤 대입하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좀 차이가 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고려 요소가 어떻게 대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뭐 화물 추정치라든지 또는 음. 선체에 지금 들어가 있을 물을 네. 추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죠. 음. 근데 인제 저는 그래서 이걸 딱히 어느 게 맞다고 지금 단정 음. 짓기는 어려운데 네. 그래도 사실은 인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네. 만일에 있을 사고를 대비한다면 좀 더 무거울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예예. 예. 예. 막연히 뭐 한 460톤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더 무게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음. 그런 무게까지도 버틸 수 있는 것을 좀 준비해서 네 진행하는 것이 네 더 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대략 그 오차범위 아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냥 '아 그럴 수 있겠다.'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지금 1,000 네. 톤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네. 1,000 톤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이게 그 오차 범위가 넓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 음. 됐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닷물 그다음에 이제 뻘 뭐 이런 예.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네네. 자체가 그 가늠이 안 될 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체조사위는 그것을 좀 더 크게 보고 해수부는 좀 네네. 작게 보고 이런 차이가 큰 거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는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모듈 트랜스포터가 견딜 수 있는 무게냐 아니냐. 그래서 네. 만에 하나라도 이거를 이송하는 과정에 얘가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또 사고가 네.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육상 거치 작업이 마지막 단계여서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어요. 이게 지금 네. 이동되다가 네네. 잘못하면은 이게 더 크게 훼손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굉장히 진짜 뭐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상하이 네. 셀비지라는 회사는 이런 거 네네. 무게 측정 이런 것도 잘 이건 못하는 회사인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을 할 때 즉 예. 선박을 위로 끌어올릴 때 예. 가장 이제 공을 들였던 부분이 네. 각 와이어에 걸리는 무게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네네. 인제 예. 무게를 예측하고 네. 또 각 와이어에 걸리는 무게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안 하는 업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음. 그러면 상하이 셀비지가 그 예측하는 무게는 얼마인 거예요? 해수부 무게하고 같은 대략 겁니까? 한 11,000톤 11,000톤. 뭐 예 10,000톤에서 11,000톤 사이 예. 예예예. 음 그 10,000톤 정도? 예. 구멍을 다 뚫어 가지고 일단 "물을 빼야 된다. 배수 작업이 필요하다." 인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네네. 구멍을 뚫었더니 거기서 기름하고 진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 인제 군데를 뚫었는데 기름이 나왔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도로 이제 틀어 막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좀 네. 어떤 상황으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무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4 네. 군데 뚫는 걸 허용했더니 음. 선체조사위원회 협의회에서 인제 허용이 뚫었더니 인제 사실은 기름 같은 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빼낼 수가 없어서 음음. 그 부분은 막고 음.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또 몇몇 군데를 또 추가로 이제 뚫었는데 아예 물이 안 나온 겁니다, 그곳에서는 또. 예. 그렇게 되면서 인제 무게를 줄이는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듈 트랜스포터가 견딜 예.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실제로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주문돼 있고 도착해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로는 네. 어렵다. 그래서 네. 예. 추가를 하든지 아니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기종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추가 방향에 대한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던데요. 몇 대 4 해수부 대를 더 사 가지고 입장입니다. 한다라는 게 예. 해수부 입장인데 네. 그러면 선체조사위에서는 그 몇 대 더 추가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차라리 더 강력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을 새로 아예 바꿔 가지고 하자 이런 입장인 예. 건가요? 그렇죠. 그 근데 인제 그렇게 될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어 시간이요. 예. 기존에 있는 종류를 숫자를 늘리는 것은 며칠 내로 할 수 있는데 네. 계약을 완전히 좀 취소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서 다른 기종을 할 때는 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 참 이게 큰일이 아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목포 예. 신항에 가 계시는 우리 미수습자 가족분들입니다. 마치 네. 금방 배가 오면 선체 조사를 시작할 것처럼 했었지만 이게 지금 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데다가 문제는 또 8 일부터 중조기가 시작이 되고 오늘 비 네. 오죠. 그리고 또 파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죠.
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소조기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 음. 생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어떤 과정이 네. 정확하게 좀 예측이 되고 그러니까요. 또 만에 하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고려해서 꼼꼼하게 준비가 됐으면 이런 혼선이 안 빚어지거든요.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걸리더라도 네. 만에 하나 있을 변수들까지 감안하면서 여러 가지 네. 계획을 짰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혼선이 벌어지고 원래 약속했던 기간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가족분들은 신뢰를 못 가지는 거예요. 네. 그 신뢰를 또 못 가지니까 기존에 갖고 계셨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게 더 커지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지금 기가 막힌 게 아마 기자들이 이 기사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월호가 인양되던 지난달 31일 지난 네. 금요일이죠. 네네네. 해양수산부 장관이 밤늦게 왔어요. 7시 반에.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산에서 수산인의 날에 행사 참석하느라고 세월호 음. 인양하는데 올 수가 없었다. 저희 기자들이 음. 취재를 해봤더니 수산인의 날은 4월 1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행사 참여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오는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혼란과 혼선은 빚어놓고 자기들 이렇게 행사는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고 지금 해수부가 해야 음. 되는 일이 뭔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점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뭐 수산인의 날 행사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네,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인양인데 네, 우선순위를 아직도 그런 어떤 국민적인 정서에 맞춰서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꼼꼼히 챙기면서 이 인양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겠죠. 음. 그러니까 계속 혼선이 발생하고 약속했던 날짜를 못 지키고 또 불안하고 신뢰를 못 가지게 되고 이게 지금 3년 내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도대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로 어떤 교훈을 조직적으로 갖고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현장에서 교훈을 보면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교훈을 어떻게 얻었겠어요. 가족분들 그 참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전히 예. 하여튼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또 이순덕 할머님 그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빈소에 좀 다녀왔는데 네. 외교부 장관이 자기가 오지도 않아 놓고 왔다고 사인하고 누가 쓰고 간 대 겁니까 아태 그거를? 국장이 대신 사인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참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진짜. 예. 아태국장이 왔다 가면서 윤병세 왔다 갔다고 쓰고 가고, 예. 예? 그러니까 수산인의 날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야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갈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미리 일을 다 챙겨놓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 가족분들 어디 앉아 계실 때도 없이 결국 음. 시민들의 힘으로 천막쳤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정부가 하고 있으니 대통령 하나 바꾼다, 감옥 간다 해도 관료가 네.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니까요. 예. 세월호로 좀 돌아가서요. 네. 지금 이렇게 날짜만 하세월로 기다릴 수 없고 뭔가 급하게 빨리 선체 조사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선체조사위원회도 위원들만 있지 실무 그룹들은 여전히 공란이다. 이런 네네네.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채워지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발족을 위한 네, 준비단을 꾸리는 작업에 있고요. 네, 최대한 저희는 빨리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수부 쪽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음, 해수부에서는 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뭐 말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좀 더 압박을 가하고 좀 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육상 거치가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그 반잠수식 선박에 아예 그냥 거치한 상태에서 수색을 일단 시작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것이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네네네.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근데 이제 육상 거치에서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좀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네.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잠수식 선박에서 수색을 하려면 그 예. 반잠수식 선박을 책임지고 있는 네덜란드인 선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음.
일단 거기서 작업을 하고 네. 하다가 또 다시 육상 거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음.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해저 수색도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저 수색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서는 뭐 우선 그 앵커 줄부터 제거한다는 보고까지 받았었고 네. 그 이후에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앵커 줄만 그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색 작업은 시작도 못 하고 결국 이것도 천상 다음 소조기 때나 돼야 가능한 이런 상황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뭐 땅을 파고 네.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네. 해가지고는 안 되고 쌍끌이 어선으로 해서 그물을 걸어서 이렇게 털어내서 건지는 방법으로 아예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는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하이 셀비지의 역할로 자꾸 규정을 하고 미뤄두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해수부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네. 의견을 좀 전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의원님께서 그 4월 1일 네. 목포 신항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날 그 목포 신항 들어오는 날 저희가 생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 갔을 때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어요. 네. 가족분들을 네. 대하는 태도가 어쨌든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동식 주택도 제공을 하고 하지만 네,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천막치고 이랬는데 이런 정부의 태도나 준비 태세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 뭐 이미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씩 태도를 바꿔서 네.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자님 제가 미리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송 들어가야 돼서요. 제가 좀 알겠습니다. 지금 10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 네.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예. 또 모셔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